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스텔라이브가 아이돌 마스터랑 콜라보를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온갖 호들갑 떨고 있던데 이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스텔라이브가 대단하다. 어떻게 아이돌 마스터랑 콜라보를 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난리를 치더라고. 그쵸? 근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합방이 진짜 별 의미 없는 합방이라 가지고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돌 마스터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그냥 아이돌 마스터 버튜버라니까 엄청 대단한 줄 알고 스텔견들이 특히 쌩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진짜 뭣도 아닌 그런 콜라보인 거는 사실이다 이거죠. 자, 일단 아이돌 마스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위해 가지고 짧게 설명을 하자면, 뭐 아이돌 마스터라는 작품 자체가 솔직히 오타쿠라면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이 아이돌 문화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2D 오타쿠들한테 전파한 대표적인 전설적인 작품이자 I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오타쿠 업계의 대기업인 반다이 남코에서 만든 작품이고, 게임 원작으로서 코믹스, 애니, 음악 다양한 장르로도 확산돼 가지고 거의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IP고, 대버튜버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버튜버 사업에도 현재 진출한 상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학원 아이돌 마스터라는 작품으로 공식 서비스 중이고, 일단 학원 마스에서 보여주는 캐릭터의 무대 퀄리티가 사실상 어깨 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의 경쟁 업체가 없는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인 퀄리티로 다른 업체들을 찍어 누르는 중이다 이거예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 야 존우야, 그러면 아이마스랑 콜라보하는 스텔라이브가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쵸? 근데 아이마스랑 콜라보하는 거 정말로 대단한 콜라보가 맞습니다. 일단 봐봐, 아이돌 마스터랑 콜라보를 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아이돌 마스터라는 작품이 워낙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돌 마스터랑 콜라보 하는 걸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화제가 되고 구독자도 빨고 동시 시청자도 늘어나고 장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아이돌 마스터랑 콜라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반다이 남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대형 버튜버 업체들을 자기들이 고르는 역할이야. 갑과 을의 관계가 역전되어 있어.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홍보를 위해서 호로라이브한테 우리 캐릭터 콜라보 좀 해주세요, 우리 캐릭터 방송 좀 해주세요, 이렇게 빌빌 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반다이에서 고르는 입장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로라이브 입장에서도 아이돌 마스터랑 콜라보 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해달라고 엎드릴 정도로, 그 정도로 IP의 인지도라든지 유명세가 차원을 달리하는 게 바로 아이돌 마스터라는 IP다 이거죠. 물론 호로라이브도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고 글로벌 사업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아이돌 마스터보다도 인지도 높을 수도 있긴 하죠. 그런데 오타쿠 업계에서나 이제 세계적인 인지도로는 아직까지는 아이돌 마스터의 인지도를 역전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아이돌 마스터랑 콜라보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호로라이브는 이제 니지산지랑 함께 러브라이브랑 같이 아이돌 마스터랑 콜라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3D 라이브에서 라프라스랑 러브라이브란다, 아이돌 마스터 캐릭터인 후유코가 3D 라이브에서 같이 궁디빵디 흔들기도 했고, 스이세이가 게임에 직접 등장을 해서 카에데랑 같이 노래도 하고 콜라보도 하고 3D 라이브도 하고 다 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콜라보를 했다고 하면 진짜 개쩌는 콜라보가 맞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스텔라이브가 하는 콜라보는 뭐냐? 아이돌 마스터 본가의 자식이 아니라 아이돌 마스터에서 내다버린 자식인 VR라는 버튜버 사업의 인터넷 방송인 아이돌 마스터 버튜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VR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마스터에서
이제 반다이 남코에서 아이돌 마스터 IP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버튜버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아이돌 마스터에서 나오는 버튜버라고 하면 내가 만들어도 성공할 것 같거든. 이거는 성공을 못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호로라이브에서도 호로라이브 IP를 이용해가지고 호로라이브 7기생이다, 8기생이다, 신인이다 이러면 구독자가 그냥 다 빨 수 있는 쉽게 장사할 수 있단 말이야. 실패하기가 어렵다고. 그쵸? 그런데 아이돌 마스터다? 이거는 내가 프로듀서 해도 성공시킨다니까. 진짜로. 성공을 못할 수가 없다고. 맞아 아니야. 그쵸? 근데 얘네들은 놀랍게도 아이돌 마스터라는 타이틀을 달고 장사를 시작했는데도 이 VR라는 아이돌 마스터 버튜버가 쫄딱 망해버립니다. 놀랍죠? 사람들은 당연히 존우랑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아이돌 마스터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면 당연히 모델링 퀄리티도 쩔고 본가 게임에서 콜라보 캐릭터로 등장하고 본가 모바일 게임 딱 실행하면 메인 화면에 아이돌 마스터 버튜버가 등장 이러면서 그 아이돌 마스터 버튜버 데뷔와 함께 이제 가차 확률 5성짜리 아이돌 마스터 캐릭터가 등장하니까 아이돌 마스터 버튜버 캐릭터가 등장하니까 30년의 가차 확정에 확률업 이벤트 막 이러면서 홍보를 해줄 줄 알았단 말이야. 오리지널 스토리도 나오고 그쵸? 모델링도 개쩔고 이제 연기하는 성우도 진짜 수준급의 성우도 꽂아 넣어가지고 개쩌는 캐릭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기존에 아이돌 마스터 캐릭터들을 성우가 이제 오프라인 공연도 돌리면서 참가를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돌 마스터의 버튜버라면 똑같이 해줄 거라고 믿었단 말이야. 그쵸? 근데 놀랍게도 팬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이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영마저도 얘네들을 유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나락으로 갔다 이거죠. 자, 일단 아이돌 마스터 타이틀을 달고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처참하게 망해버렸어요. 와, 어떻게 이 정도로 망할 수가 있냐 싶을 정도로 개같이 망했는데, 일단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홍보 방식부터가 말도 안 되는 홍보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밀어주지도 않았고 3명을 딱 공개를 딱 해놓고 이 중에서 인기 투표 1위 안에만 데뷔시켜 주겠다면서 갑자기 경쟁 오디션을 만들었다니까. 진짜 한물간 경쟁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서 장기 프로젝트 얘네들끼리 활동을 하면서 경쟁을 해가지고 AKB처럼 이제 총선거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1위 한 놈만 데뷔를 시키겠다 이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경쟁을 붙였으니까 합격한 애만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활동하면서 지원을 아예 못 받았어요. 안 해줬다니까. 너네들은 경쟁 오디션에 지원을 해주겠냐? 안 해주잖아. 살아남아라. 살아남은 친구한테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원을 안 해주더니 결국에는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개같이 망해버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팬들조차도 얘네들한테 관심을 안 가져줬습니다. 일단 아까 내가 말했듯이 본가 게임에서 공지나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을 홍보를 해줬다면 얘네들이 이 정도로 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팍팍 밀어줘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얘네들은 놀랍게도 아무런 푸시를 안 해줬다니까. 최소한 본가 게임에서 홍보해주고 얘네들 구독 이벤트 구독하면 뭐 재화를 준다든지 요런 거라도 했으면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쵸?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게다가 2023년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시기에 완전 버튜버계 레드오션일 때 등장을 딱 해가지고 볼 거 엄청 많단 말이야 버튜버들. 근데 얘네들을 볼 이유가 전혀 없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관심도 못 받고 개같이 망해버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데뷔해가지고 구독자 1000명 2000명 3000명을 유지하면서 진짜 10,000명도 못 넘겼어. 게다가 투표도 이제 웹사이트를 엉성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새로 고침 누르고 다시 누르면 투표가 또 되고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이거 막 새로 고침하면서 투표 조작을 엄청나게 했어요. 야, 이거 투표 조작 가능하니까 좀 눈치 좀 채라면서 대놓고 투표 조작을 해줬는데도 얘네들이 관리조차 안 했었다. 이거죠. 게다가 안 그래도 노관심의 인기도 없어가지고 프로젝트가 거의 뒤집힐 뻔했어. 근데 블랙 기업 논란까지 터져가지고 완전 나락을 가버렸다. 이거죠. 자, 일단 블랙 기업 논란이 터졌습니다. 일단 일본 본가에서 푸시가 없었던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고, 뭐 데뷔한 이후에는 좀 푸시를 해주겠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를 했단 말이야. 지금은 오디션이고 경쟁이니까 푸시가 안 되지만은 데뷔가 확정이 나면 본가에서 공지도 띄워주고 본가 게임의 콜라보 캐릭터로 등장하고 오리지널 악곡도 이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뭐 투표를 받던지 뭔지 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운영에서 얘네들 개인 방송을 막았습니다. 어이가 없죠.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표를 받아야 되는 애들한테 너네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방송하지 마 이래버린 거야. 아니 버튜버고 개인 방송하는 버튜버로 데뷔를 시켜놓고 방송을 하지 말라고? 누구는 방송 많이 시킨다면서 그만둔다고 나가가지고 개인세 데뷔하는데 얘네들은 방송을 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런 방송을 하지 못하는 시기가 길어지고 생활고도 겪으면서 힘들어했어. 근데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가지고 다른 일을 하지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허송생활을 보내는 시기가 많아져가지고 애들 매네라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요 발언은 이 지금 초나랑 합방을 하는 코스모짱이 직접 한 이야기예요. 파랑머리 친구가 한 이야기고 이게 공식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죠? 자를 테면 잘라봐라. 그냥 지른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거는 그냥 프로젝트가 엎어지겠네. 이거는 얘네들 어차피 인기도 없고 성공 못해가지고 채널이 그냥 사라지겠다. 얘네들 데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프로젝트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하는 버튜버들도 팬들도 불만이 가득한 상태였고 이제 모아놓은 구독자도 제일 많은 애가 3,000달러일 정도로 완전 쫄딱 망해버린 프로젝트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뭐 100명, 200명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팬들이 이거 보는 방송 보는 팬들이 얘네 셋 다 공평하게 응원을 했어. 진짜로. 누구 하나가 특출날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셋 다 재미가 없었고 셋 다 특징이 없었고 셋 다 불쌍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투표를 해줘가지고 구독자 차이도 없었고 변별력도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영이 그래 여러분들 얘네들 다 좋아하시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 명을 너무 다 좋아하니까 세 명 다 데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래버린 거야. 어이가 없죠. 나는 솔직히 진짜 심파극이라고 생각했어. 억지 감동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든 화제를 만들어 보려고 생쇼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뭐 얘네들 구독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학고들의 짜고 치는 심파극 그 누구도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이거였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관심 없었잖아. 내가 이 PPT 했거든? 이 PPT 했는데도 진짜로 조회수가 300, 400, 500 나올 정도로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뭐 알다시피 데뷔 이후에도 제대로 된 푸시는 받지 못하고 관심도 못 받아가지고 그냥 아무런 관심도 못 받는 그저 그런 학고 버튜버 집단이 되어버렸다. 지금 그 상태예요. 자, 근데 얘네들이 왜 아무런 푸시를 못 받았을까? 일단 아이돌 마스터 RP를 이용하는 버튜버 사업부가 힘이 없었던 거예요. 힘이 있고 윗사람이 밀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면 본가 게임의 캐릭터로도 등장했을 거고 콜라보도 했을 거고 다양한 푸시를 받았을 거란 말이야. 본가 캐릭터 오리지널 곡도 내고 아이돌 마스터 오프라인 공연에 아이돌 마스터 단체 콘서트에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등장해가지고 이번에 데뷔한 우리 아이돌 마스터 후배 버튜버들이다 이러면서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맞아 아니야? 그쵸? 안 해줬다니까. 왜? 그냥 이 부서에 힘이 없어가지고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면
부서의 입김이 커지고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푸시가 필요했는데 아무런 푸시를 안 해줬다고. 아무런 푸시를 못 받으니까 인기가 또 없었고, 인기가 없었고 돈이 못 버니까 또 무시를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힘없는 버튜버 사업부였다 이거예요. 게다가 성공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이돌 마스터 팬덤이 버튜버 혐오가 진짜로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푸시를 해주고 싶었더라도 아마 했다가는 왜 이런 애들을 끼워 팔기를 하냐, 아이돌 마스터의 세계관을 훼손시키지 말라 이러면서 아이돌 마스터 공식 버튜버들한테도 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VR하는 아이돌 마스터 팬덤한테도 철저한 외면을 당했고, 아이돌 마스터 팬덤이 성우빠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버튜버를 싫어하고 버튜버를 많이 무시합니다. 아이돌 마스터 성우가 되지 못하는, 성우가 못 되는 연습생들이나 패배자들이나 하는 게 바로 버튜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이돌 마스터 팬덤이라서 성우보다 수준 낮은 버튜버 아래 사람이 아이돌 마스터를 엮이는 것 자체를 극혐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이돌 마스터 공식 버튜버들한테도 혐오감을 가졌던 게 바로 아이마스 팬덤이라서 얘네들이 성공하지를 못했던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뭐 운영의 잘못 이걸로만 따졌는데, 사실 푸시 안 해줘도 성공할 애는 성공합니다. 근데 애들이 재미없는 것도 문제였어. 얘네들이 인터넷 방송인 출신이 아니라 성우 연습생이고 성우 지망생이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인터넷 방송 재미가 없었어요. 성우들을 인방시키면 대체적으로 재미가 없거든. 토키노 소라가 재미없었던 이유도 성우하던 애를 방송시켜가 재미가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인터넷 방송 재미도 없었을 뿐더러 아이돌 마스터 캐릭터 연기하는 프로 성우랑 비교해서도 능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아이돌 마스터 팬덤한테도 외면당했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한테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게다가 뭐 춤이랑 노래를 잘하냐며, 또 그렇지도 않아. 춤은 그래도 노랑이가 일반 버튜버들 춤 실력보다 나은 편이긴 한데 노래나 춤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그 정도로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얘네들을 어떻게든 좀 살리려면 오리지널 곡도 괜찮은 곡이 나와야 되고 믹싱도 잘해주고 오리지널 뮤비도 이쁜 거 뽑아줘가지고 화제 만들기에 이제 푸시를 많이 해줬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도 안 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했다 이거예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 세 명의 수준이 낮았다, 좋지 않았다 요렇게 말을 하지만은 완전 쓰레기 수준은 아니었어요. 아이돌 마스터의 공식 버튜버라는 이제 직함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성우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었고 목소리도 있고 딕션도 괜찮고 노래도 어느 정도 합니다. 춤도 어느 정도 춰요. 자, 리그로스 아티스트 그룹이라는 리그로스랑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준으로 수준이 높았어. 단지 방송이 재미없었을 뿐이야. 춤 실력, 노래 실력이 푸시 없이 단독으로 성공하기에는 아쉬웠지만은 얘네들이 만약에 호로라이브 애들로 나왔으면 무조건 그냥 50만 넘기고 100만 찍을 정도의 수준은 됐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지메보다는 못하지만은 다른 리그로스 애들은 개처바를 정도로 어느 정도 실력은 있는 편이었다 이거죠. 근데 뭐 말했다시피 푸시가 없었더라도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고 모델링 퀄리티가 쩔고 춤과 노래가 진짜 개쩔었다면은 요런 악조건 속에도 성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학고 버튜버 회사에서 데뷔하는 학고 애들이 춤 진짜 잘 추고 노래 엄청 잘해가지고 성공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얘네들은 그런 애들보다는 좋은 조건이었단 말이야. 왜? 아이돌 마스터 공식 버튜버였으니까. 그런 직함 하나만으로 기사는 나오거든.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했단 말이야. 본인들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쵸? 신호등 컨셉이 너무 흔하다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돌 마스터의 전통이긴 해요. 신호등이. 딱 3명 나온단 말이야. 평범한 메인 캐릭터 하나라, 쿨 캐릭터, 흑발이나 파란머리 애 하나라, 이제 노란머리 하나. 나오잖아. 그쵸? 메인 캐릭터 3명으로 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라서, 이제 모의 캐릭터, 이제 로리 캐릭터, 쿨 캐릭터 한단 말이야. 그쵸?
포켓몬이냐고? 어쨌든 뭐 본인들의 잘못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운영이 푸시만 제대로 해줬더라도 이 정도로 쫄딱 망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리고 최소한 개인 방송은 자유롭게 하라고 풀어줬다면은 이 정도로 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면 운영의 감시하에 경직된 방송을 한다는 게 좀 많이 보여. 이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운영이랑 기싸움도 좀 하고 운영이 하지 마라 하는 것도 막 사고도 좀 치고 이래야지 어느 정도 인터넷 방송이 화제가 되잖아. 아이돌인데 술 마시고 난동 부리고 게임하다가 빠큐 막 하고 욕설도 좀 하고 이래야지 야 여태껏 아이돌 마스터에 없었던 캐릭터다 이러면서 화제도 되고 애들이 또 재밌다고 보고 키리누키도 뜨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니까. 진짜 재미가 없어. 여러분 보러 가보세요. 진짜 재미없다니까. 망할 이유가 충분하긴 했어요. 그쵸? 근데 그런 식으로 조금 자유롭게 방송이 익숙해지고 아래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올 정도로 그런 자유로운 방송 환경을 만들어줬다면은 그래도 목소리가 좋고 노래도 잘하고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포텐셜이 터질 때까지 그런 환경을 제공할 필요는 있었다는 거예요. 노엘 또 봐봐. 노엘 방송 초창기 때 진짜 재미없었다니까. 내가 노엘 방송 보다가 20분 보다가 껐나? 보다가 껐어. 재미가 없어가지고. 진짜로. 근데 노엘이 호로라이브라는 대형 학고에 데뷔했고 상기생들 중에 방송 재밌게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았어. 호쇼 마린 있지, 페코라가 있지, 루시아가 있지. 동기 3명이 역대급 에이스였다니까. 그래가지고 노엘이 포텐이 터질 때까지 유지가 됐단 말이야. 상기생들 수에 낙수효과 받아먹으면서 버티다가 포텐이 터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돈 안 되면 그냥 때려쳐야 되거든. 근데 호로라이브는 내가 재미가 없고 내가 인기가 없고 내가 능력이 안 되더라도 내가 능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준단 말이야. 호로라이브 팬덤이. 그리고 상기생들이라는 이제 한 묶음으로 묶어서 팔다 보니까 버틸 수가 있고 생활이 유지가 됐었다 이거죠. 물론 노예 같은 경우에는 가난이 있어가지고 생활 유지는 원래 된다마는 그쵸? 이처럼 얘네들도 어느 정도 시간을 줬어야 되고 자유로운 방송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은 운영의 잘못도 있었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이 VR의 3명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인기투표 1위 해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데뷔를 하겠다 열심히 활동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자필 편지까지 쓰면서 어떻게든 외국인 구독자도 빨아보면서 구독자 모아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한국 좋아합니다.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다면서 한글 자필 쓴 거 진짜 개감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누가 이거 PPT 만들어가지고 얘네들 봐라 이렇게 한국 친한 어필 하는데 너네들이 구독을 해줘야겠지 하면서 내가 얘네들 구독자 1000명 찍어줬습니다. 진짜냐고? 진짜야. 놀랍게도. 얘네들 다 친한이에요. 한국 좋아하고 한국어로 자필 편지까지 썼다니까. 게다가 일본 팬들한테 외면 당해가지고 외국 애들한테 진짜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게 뭐냐면 아이돌 마스터는 전통적으로 혐한들 오타쿠들이 많이 좋아하는 IP였기 때문에 아이돌 마스터 공식 버튜버인 얘네들이 친한 어필하는 거는 위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애들은 혐한을 안 하다 보니까 한국 좋아한다고 밝히는 거에 관해 가지고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대가 많이 변한 걸 느끼긴 했다 이거죠. 어쨌든 한국 팬들이 가가지고 채팅도 치고 구독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얘네들도 나름 이제 한국 팬들이나 중국 팬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거죠. 지금 또 감사할진 모르겠어. 지금은 그래도 3만원 찍었더라고. 자 어쨌든 VR는 왠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최근에 일러스타패스 6에서 참가를 했어요. 2025년 2월 8일에서 9일에 열린 한국 행사거든. 왜 한국 행사에 참가한 건지 제 이해가 안 가긴 한데 뭐 호로라이브도 가끔씩은 한국 팬덤을 위해 가지고 한국 이벤트에 참가하거나 콜라보 카페 열어주거나 막 이러잖아. 그거랑 뭐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외국에
구독자들을 빨아가지고 구독자 10만을 넘긴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유튜브 채널에도 알고리즘 타가지고 이제 뜰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 일단은 이제 일본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해외 인기를 좀 얻으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텔라이브라는 한국 버튜버 회사랑 콜라보 해가지고 한국 팬들한테 어필하려는 본격적인 시도까지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데뷔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푸시를 받고 있긴 해요. 대표적인 푸시는 진짜로 공식 게임에 학원마스 캐릭터로 등장을 시켜줘야지 제대로 된 푸시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버튜버 소속사로서의 푸시는 해주고 있는 편이긴 하다 이거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VR 코스모랑 콜라보를 한다면서 우리 초나가 트윗을 썼어요. 처음 하는 이제 해외 콜라보라서 많이 떨린다. 재밌는 방송이 되었으면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재밌는 방송이 되기는 어려워요. VR의 코스모짱 자체가 재미없는 애고 코스모짱이 한국에 팬덤이 있냐면은 없거든. 게다가 뭐 일본의 팬덤은 있냐? 없거든. 거의 한 줌단에 가까워. 게다가 뭐 두 사람이 친분이 있냐? 없거든. 안건 방송이라서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 대충 아무도 모르는 자기 방송 밈에 대한 이야기, 아이돌 마스터 RP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VR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하고 요런 재미없는 내용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게다가 뭐 하나코 나나가 대충 한국 이야기 해주는 내용, 불닭볶음면 드셔보셨어요? 한국 음식 뭘 좋아하시나요? 냉면에 불고기 얹어서 드셔보셨어요? 한국 여행 오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안 봐도 비디오야. 근데 그나마 나은 점은 칸나랑 로보코 합방 때처럼 라이브로 시청자들한테 실시간 번역을 지원해주지 않겠나. 뭐 그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세구가 진짜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스텔라이브는 자막으로 실시간 번역을 제공을 해요. 진짜 대단했죠. 근데 나나가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통역사 없이 소통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거든. 이 칸나가 딱 진짜 이런 일본인 버튜버랑 합방하기 좋은 애였는데 윤희는 뭐하냐? 그쵸? 어쨌든 통역사가 있을지 궁금하기는 하다 이거죠. 아니면 연락 주십시오. 내가 코스모랑 디스코드 연결해가지고 이제 코스모 이어폰으로 내가 일본어로 라이브 번역해 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막으로 번역하는 거는 너네들이 원래 하던 애들로 자막 번역시키고 내가 코스모한테 실시간으로 통역할게. 윤희가 뒤에서 자막으로 통역한다고? 그럴 수 있겠다. 일본어로 치는 거니까. 그렇죠? 일본어로 쳐가지고 코스모한테 무슨 뜻인지 알려줄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일단 스텔라이브가 이런 식으로 아이마스랑 콜라보하는 게 처음이 아닌 게 굉장히 놀라워요. 2024년 4월 작년이죠. 마시로가 아이돌 마스터 성우의 오아시 사야카랑 콜라보한 적 있어요. 시마무라 우즈키랑 신데렐라의 메인 캐릭터죠. 얘 성우랑 합방한 적 있다니까. 그러니까 스텔라이브가 진짜 대단한 게 한국 기업인데 오타쿠 일본 오타쿠 회사처럼 컨텐츠를 해준다니까. 누가 보면 일본 오타쿠 회사인 줄 알겠어. 그쵸? 게다가 3D 라이브도 일본의 대기업인 브레이브 그룹이랑 협업해서 해준 거 보면서 진짜로 놀라웠어요. 진짜로 오타쿠에 대해서 잘 알고 오타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스텔라이브다 이거예요. 저런 게 있었는데 왜 안 했냐고? 했어. 개떡 같은 새끼가. 했다니까? 야, 했는데 왜 관심을 못 받았냐면은 너네들은 칸나가 은퇴하기 전에 조누 방송 쳐보지도 않았던 놈들이라서 그래. 조누가 저기 스텔라이브 이야기하고 조누가 이세돌 이야기해도 호로라이브보다 조회수가 안 나왔어요. 진짜로. 가끔씩 한여 이야기 했거든? 조회수가 안 나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가끔씩만 한 거야. 근데 갑자기 나는 항상 하던 대로 가끔씩 한여 이야기 하면서 칸나가 졸업한다더라 이야기 했거든?
근데 이게 갑자기 조회수가 10만, 20만, 30만 넘어버린 거야. 깜짝 놀랐다니까. 나도 놀랐어. 그냥 이번에도 그냥 조회수 1000 나오겠지 말았거든. 난 관심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가지고 이거 영상 더 찍어야겠는데?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칸나 은퇴하기 전에 봤다고? 은퇴하기 전인데 네가 2024년 4월 11일 날 봤냐? 그리고 구라치지 마세요. 조느 채널에 한역 영상은 전체적으로 원래 전통적으로 조회수가 낮았어요. 한여 채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지금 또 망해가지고 호로라이브 팬덤만 방송 보고 있잖아. 어쨌든 VR도 이제 슬슬 푸시 받긴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공식 데뷔한 다음에 아이돌 마스터랑 아이돌 마스터 성우랑 합방을 시켜주긴 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얘네들의 캐릭터가 콜라보가 성우 콜라보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마스터의 캐릭터가 등장해가지고 콜라보하는 게 아니라 성우가 와가지고 얘네들은 아이돌 마스터의 세계관에 존재하는 애들이 아니라 그냥 아이돌 마스터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성우가 와가지고 마치 버튜버 캐릭터가 아니라 얘네들은 마치 현실에 존재하는 인터넷 방송인이고 그냥 아이돌 마스터를 좋아한다 요런 느낌으로 이 성우랑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아이돌 마스터 성우인 아이돌 마스터 공식 버튜버인 VR가 아이돌 마스터의 캐릭터들한테 선배님이라고 하는 걸 바란단 말이야. 그쵸? 근데 아이돌 마스터 팬들은 이 아이돌 마스터 공식 버튜버인 VR가 아이돌 마스터 캐릭터들을 선배라고 부르는 걸 싫어해.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가지고 회사도 얘네들을 아이돌 마스터 캐릭터랑 합방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아이돌 마스터 캐릭터를 연기하는 성우랑 합방을 시켜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일단 누구랑 합방을 했냐면 사이토 마치코라고 해가지고 밀리언 라이브의 캐릭터인 이부키 츠바사 담당 성우랑 합방을 시켜줬어요. 대표적으로는 우마무스메 테이오가 이 성우가 담당한 캐릭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스텔라이브가 괜찮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스텔라이브는 굉장히 오타쿠 친화적인 회사고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오타쿠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나 콜라보, 이벤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쵸? 일반적인 인방 사업하는 다른 회사랑은 확연하게 다른 컨셉으로 장사를 한단 말이야. 진짜 일본 회사처럼 장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오타쿠에 대한 이해도도 타 업체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무조건 오타쿠가 있어. 무조건 십덕이 한 명 있다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오타쿠 장사를 잘할 수가 없어. 그쵸?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점점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오타쿠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일본어를 못하면 덕질하기가 좀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점점 오타쿠를 배우기 시작하는 오타쿠들이 많았어요.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오타쿠들이. 그쵸?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일본어 몰라도 라프텔이나 넷플릭스에서 기다리면 알아서 공식 자막으로 다 해주니까 전체적으로 오타쿠들의 수준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우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상급 오타쿠들의 숫자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스텔라이브가 자기들 시청자들한테 너네들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지? 일본 성우 좋아하지? 일본 성우랑 우리 버튜버랑 합방을 시킬게. 성우 콜라보 할게.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스텔라이브의 시청자 대부분이 일단 뭐 내가 좋아하는 오씨가 버튜버가 콜라보 한다니까 응원을 하는데 그게 뭔데 십더가라는 반응이 나온다니까. 누군데? 아, 뭐 애니메이션 성우야? 근데 애니메이션 성우를 왜 데리고 와? 애니메이션 성우랑 합방하면 뭐 재밌는 거 있나? 이런 반응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옛날 오타쿠들은 어떤 캐릭터 성우다 우와 하거든. 근데 요즘 애들은 성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비용은 드는데 생각보다 화제가 되거나 인기가 많거나 사람들이 열광하는 컨텐츠이지는 않아졌다 시대가. 그쵸? 지금 또 봐. 우마무스메 테이오라고 했는데 테이오라는 캐릭터가 인기가 많거든? 우마무스메도 인기가 많아. 근데 우마무스메의 성우라고 말했는데도 반응이 없잖아. 조노 채널은 굉장히 십덕 비율이 높고 어느 정도 상급 덕후들이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테이오 성우라는 소식에도 반응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비용은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못 받는 그런 컨텐츠가 되어버린 게 이 친오타쿠 사업인 겁니다. 물론 여전히 이 성우들을 좋아하는 오타쿠들 있긴 있죠. 근데 한국 버튜버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의 성우를 모셔와가지고 콜라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까 인터넷 유명인사, 침착맨이라든지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랑 합방하는 게 더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이제 구독자를 빨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렵고 비용도 들고 하기도 힘든 일본 성우랑 콜라보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거죠. 근데 한국 업체들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블루오션이고 희소성이 있긴 해. 그쵸? 지금 봐. 어떤 회사가 일본 성우랑 합방을 해주냐고. 스텔라이브밖에 없다니까. 근데 안 하는 걸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관심을 많이 받고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일본 성우의 팬들이 한국에 많이 없어졌다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 주류 문화가 아니고 그 주류 문화에서도 더욱더 한 줌단이란 말이야. 너네들 솔직히 마시로가 아이돌 마스터 성우랑 합방한다고 하면 보러 갈 거냐고. 안 가잖아. 너네들 아이돌 마스터 공식 버튜버랑 합방한다고 해도 보러 안 갈 거잖아. 내가 너네들을 모르냐? 그러니까 회사가 스텔라이브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더라고 하더라도 많은 일반 시청자들한테 어필하기가 쉽지 않고 요즘 오타쿠들도 별 관심이 없어 하는 거기 때문에 가성비가 안 좋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돈으로 딴 거 하면 더 많은 시청자를 모을 수가 있고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회사 입장에서는. 나는 좋지. 나는 오타쿠니까 좋아. 나는 친일파 오타쿠거든. 그래가지고 일본 성우랑 합방하고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랑 합방하고 일본 모바일 게임이랑 합방하고 콜라보 하는 거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 비즈니스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줄까? 라는 생각도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취미랑 비즈니스 그 사이에 합의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스텔라이브가 계속 이러한 컨셉을 유지해줬으면 좋겠어. 그쵸?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하다 보면 돈이 안 되고 관심을 별로 못 받네?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네?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여태껏 오타쿠들이 많아가지고 회사가 이런 컨셉을 해왔는데 아무리 오타쿠가 많아도 돈이 안 되면은 이제 애정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회사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만둘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이제 비즈니스로 성립이 되게끔 뭔가를 조치를 취할 건지.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장 좋은 거는 앞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 교두보로서 한국에 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인지도를 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 스텔라이브를 찾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게임사라든지 오타쿠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한국에서 장사할 때 스텔라이브랑 합방을 통해서 스텔라이브한테 안건을 줘가지고 우리의 홍보를 해달라 해가지고 스텔라이브는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오타쿠 컨텐츠도 계속 생산을 해내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적자가 나더라도 유명 성우들 데리고 와가지고 콜라보하고 유명 이제 게임 제작사 애니메이션 관련 업체들이랑 콜라보하는 그런 활동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기네들이 이런 이미지를 유지를 계속 해준다면 앞으로 한국에서 사업하고 싶은 친구들이 안건을 줄 거니까. 그쵸? 자, 그래가지고 VR랑 콜라보를 합니다. 스텔라이브가. 그러면 이제 스텔라이브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없어요. 안타깝게도 많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뭐 VR랑 합방을 해가지고 스텔라이브 캐릭터들이 스이세이처럼 학원마스의 캐릭터로 등장을 한다거나 뭐 신데마스에 등장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 없거든. VR가
반다이 남코 사내에서 힘이 없는 버튜버 사업부고, 일단 VR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없는 곳이라서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트윗을 써줬지만은 인지도가 없어가지고 홍보 효과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VR 자체가 인기 없는 버튜버들의 집단이라서. 그쵸? 게다가 스텔라이브도 뭐 일본 시장 진출할 생각도 없고 치지직에서 방송하다 보니까 뭐 일본 애들이 치지직 구독을 해줄 가능성도 낮잖아. 그쵸? VR가 합방을 한다고 트윗을 남겨줘가지고 VR의 3만의 구독자가 치지직 구독을 해주면 그래도 3만은 벌어가는 거라서 상관없는데, 걔네들이 치지직 방송 보러 안 온다니까. 그쵸? 그리고 걔네들이 치지직에서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일일이 스텔라이브의 애들을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공식 채널 구독을 해줄까? 안 해준다고. 그쵸?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얘네들이랑 합방한다고 해가지고 뭐 반도이 남코가 아이마스 안건을 스텔라이브한테 줄 것도 아니고, 아이마스가 한국 시장 진출할 것도 아니야. 아이마스는 한국 시장 진출을 안 해요. 왜? 한국 시장에서 다 망했거든. 그러니까 아이마스는 전통적으로 일본 내수용 IP예요. 글로벌적인 인기가 많지 않고 아이마스 모바일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선 다 망했어. 그래가지고 한국 시장 진출할 가능성도 없어가지고 스텔라이브가 아이마스 모바일 게임 안건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 이거죠. 게다가 지금 대표적인 학원마스는 한국 서비스 하고 있지도 않고 할 예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VR라는 반다이 남코 내에서도 힘이 없는 버튜버 사업 부문이다. 일단 뭐 그나마 차후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VR가 유명해지고 아이돌 마스터 캐릭터들이랑 합방도 하고 아이돌 마스터 공식 콘서트에 불려가고 이러면 얘네들 체급도 막 10만, 20만, 30만 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D 라이브도 해줄 텐데, 그때 친해진 한국의 버튜버를 게스트로 불러가지고 합방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 솔직히 이득이잖아. 그때 이제 노래 잘하는 거 어필 좀 해주면은 일본인들이 스텔라이브의 존재를 알게 되고, 얘네들 또 유튜브 채널이 있다, 요런 홍보 딱 해주면은 유튜브 채널이 떡상할 수가 있다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거죠. 게다가 지금 VR랑 콜라보 하는 것도 이거 아무리 봐도 안건이야. 얘네들이 친분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VR가 스텔라이브한테 돈 주고 안건 방송을 맡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성립이 된 안건 방송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반다이 남코가 스텔라이브가 아이마스 비하 발언을 한 거를 알고 광고를 준 건지 나는 좀 의문이더라고. 그쵸? 스텔라이브 소속의 버튜버인 타비가 뭐랬어? 아이마스보다 럼나가 더 좋다. 아이마스는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머리 색깔, 눈알 색깔로 구분 안 하면 구분이 안 간다. 아이마스보다 럼나가 더 이쁘다. 아이마스는 예쁘지 않다. 럼나가 더 이쁘고 멋있다. 럼나 쪽이 더 취향이다. 요런 발언을 했단 말이야. 그쵸? 아이고 타비야, 이 기업세면 이제 다른 회사의 브랜드나 상품에 관해 가지고 최대한 솔직한 자기의 의견을 말하면 안 돼요. 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안건이 들어오고 콜라보가 하고 이렇게 될지 모르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맛없어도 어떤 상품이 맛없다고 하면 안 되고 재미없어도 재미없다고 하면 안 돼. 말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타비가 요런 발언만 안 했다면 아이마스 콜라보를 타비가 했을 수도 있다니까. 맞아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타비는 멍청한 짓을 한 거다 이거죠. 자, 어쨌든 이게 이번에 이제 나나랑 합방을 하는 VR의 코스모짱인데 모델링이 안 이쁜 건 아니에요. 약간 아쉽긴 한데 뭐 노래도 못하는 편도 아니고 춤도 완전 못 추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그렇죠. 근데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고 또 친한파기 때문에 이 VR가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한국 팬들을 위한 이벤트에도 참가해주고 한국 어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